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 의료 뉴스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아, 두 번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세 번째 녹음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후천성 횡격막 탈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일 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대한문 앞에서 2시에 총궐기대회가 있는데 상당히 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횡격막 탈장. 지금 2013년도 8세 소년에게서 발생해서 사망한 이 사건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아닌 후천성 횡격막 탈장이라고 어저께 제가 뉴스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금일은 후천성 횡격막 탈장의 원인과 그 증상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볼까요? 네. 보면은 후천성 횡격막 탈장은 그 원인으로서 외상, 이제 폭력이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이나 혹은 그 학교 폭력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폭력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주의에 의해서 다치는 외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수술이나 질병의 합병증으로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3년도 우리 환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수술이나 질병의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외상이 이제 강력히 의심이 되죠. 네. 그렇다면 그 외상을 가한 폭력의 가해자가 이제 존재할 것인데 과연 그것이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이나 혹은 검찰 혹은 뭐 사법권에서 이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원인은 그러하고 이제 진단 증상을 보면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장이 이 왼쪽 폐로다가 8, 90%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 폐가 쪼그라들어서 이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호흡 곤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또 우리 하나에서처럼 뭐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35% 발생된다고 어저께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단은 어떻게 되는가? 대체로 이제 그 문진, 그러니까 어떤 외상의 히스토리겠죠. 외상의 히스토리와 단순 흉부 엑스레이 사진으로 이제 진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렴 소견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겠죠. 제가 미국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할 적에 이제 보면은 그 미국 의사국가고시 그 족보에 보면은 여자 어린아이가 병원에 내원 시에는 뭐 어떤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생각으로 의사들이 전부 그 여자 아이의 그 아랫도리를 다 벗겨봅니다. 그래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최우선적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또 옷을 다 벗겨봐서 어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라고 이제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미국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 틀려가지고 뭐 아이들이 병원에 왔을 적에 어떤 외상의 히스토리가 좀 의심이 될 적에 옷을 다 벗기면은 뭐 변태 의사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기 때문에 좀 하기 힘든데 목숨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정확한 진료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제 내시경적인 탈장 내시경적으로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이제 탈장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 수술하는 방법은 이쪽 위에서 보면은 요 세 개의 동영상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복강으로 가서 요 위에서 보면은 이제 장이 탈장이 된 거를 안으로 밀어 넣고 있죠. 네. 예, 가슴 쪽에서 이제 복부 쪽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저 부위를
봉합하면 되겠죠. 네, 내시경으로 전부 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에 의한, 그러니까 개복 수술을 한 것보다는 여기 보면은 지금 수술하고 있죠. 예, 지금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구멍난 부위를, 요 위에 보면은 구멍이 저렇게 오발, 이제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죠. 네, 그 부위를 내시경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은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진단만 잘 되었다면은 뭐 몇 시간 내에 응급 수술을 해서 이제 나아졌을 그런 아이의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그 횡격막을 한번 인체 사진을 보고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고 하겠습니다. 인체를 한번 3D로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인체도죠. 예, 3D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은 도구를 꺼내놓고 뭐 선택자에서 이제 라이트, 레프트, 익스터널, 오블리크 머슬, 이제 복부에는 이제 주로 세 개의 근육층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운데까지 해서 이제 다들 왕자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렉투스 머슬까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저 왕자를 만드는 이제 이거 인터널이구나. 인터널까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면 이제 왕자 나오는 근육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 라이트 렉투스 앱도미니스 머슬 해서 이제 레프트랑 같이 있는데 요것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을 방송하다 보니까 목이 다 메는데, 마지막에 이제 근육을 제거하면은 이제 간과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횡행 결장 트랜스버스 콜론이라고죠. 오멘툼 지방층이 있죠. 네. 내장 지방을 일으키죠. 네. 요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횡격막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간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사이에 요거 보이죠? 요게 바로 다이어프래금이라고 해서 횡격막이 되겠죠. 노란색 라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간을 좀 제거해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지금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이 흉부 가슴 부위와 복부를 나누는 경계가 되겠죠. 이게 뭐 굉장히 두꺼운 막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얇아서 뭐 천보다 상당히 얇아서 금방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권투 선수들 혹은 MMA 선수들이 보면 옆구리 막 치죠. 치다 보면 이제 이게 이 갈비뼈하고 이 장기하고 그 사이에 낑겨 가지고 이게 찢어질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이게 구멍이 나면서 이게 약간 타원형의 모양을 취하게 되는데, 주로 찢어지는 부위가 8, 90%가 왼쪽이고 나머지 10에서 20%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오른쪽에서 찢어지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게 찢어지면은 뭐 혈관 뭐 이런 게 딸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장은 주로 좀 이 오멘툼을 먼저 제거를 해보면은 요 대장, 어센딩 상행 결장과 뭐 횡행 결장, 하행 결장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라이트 레프트 프레닝 플렉처라고 해서 이제 옆구리에 이제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페루다가 올라갈 수가 없고, 요 소장 부위 있죠? 예, 소장이 이제 딸려서 이 횡격막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폐로 올라가죠. 폐는 이제 음압으로 돼 있으니까 압력이 복부가 높으니까 그냥 올라가죠. 그러면 폐는 이제 압력이 약해서 막 찌그러지게 되는데, 한번 요 다이어프래금을 좀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요 제거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심장을 싸고 있는 페리카디움 심막이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저 폐가 지금 보이고 있죠? 왼쪽 폐와 오른쪽 폐가 있죠? 왼쪽 폐는 이제 상하엽 두 개로 나눠지고, 이제 오른쪽 폐는 뭐 상중하 해가지고 세 개 엽으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주로 왼쪽으로 가서 하엽이 완전 찌그러지고 이 상엽도 이제 찌그러지고 이 심장을 약간 좀 심장이 좀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이 심장을 조금 뭐라 그럴까 오른쪽으로 쉬프팅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압력에 의해서 예, 장들의 압력이 이렇게 딸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 찢어진 부위, 횡격막 찢어진 부위를 요 여기 뒤에 제 뒤에 보이는 이 수술법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봉합 수술을 하고 있죠. 네, 그 장을 다 뽑아내서 안쪽으로 복부 쪽으로 다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하고 있죠.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지금 장을 뽑고 있는 과정이죠. 네,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데 예, 아주 조심조심 내시경적으로 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시경으로 이렇게 좀 봉합 수술을 하고 있죠. 예, 어유, 저 빨리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슈처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예, 후천성 즉 외상성 횡격막 손상에 의한 탈장을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내시경으로 봉합 수술을 받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죠. 하지만은 이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가슴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소락식 접근도 있는데 한 10cm 정도 이게 절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흉터도 세게 남고 그다음에 이게 좀 완치가 되는 데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병상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내시경으로다가 치료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수원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이 8세 환아의 이 외상성 횡격막 탈장에 대해서 진단을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게 외상을 당했던 히스토리 그런 문진 히스토리를 부모가 좀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병원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다면은 단순히 이 아이는 변비에 의한 복통으로 이제 해가지고 온 줄 알았지만은 이제 뭐 외상의 히스토리를 아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는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다 더 알 수 있고 이 어린아이는 또 자기 표현력이 약하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뭐 가해를 당한 그 외상 히스토리를 얘기했다면은 의료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엑스레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판독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CT를 찍어서 횡격막 탈장을 확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진료비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험 제도가 뭐 횡격막 탈장이 의심되니까 의사가 CT를 찍어보자 이러면은 또 보험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게 건강보험 제도가 좀 의사들이 의심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검증이 가능하게 검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이제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예, 이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어, 유가족이신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제 그런 어떤 정확한 문진을 좀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의료진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또한 의료진도 항상 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병원에 내원했을 적에 여아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가정하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하거든요. 또한 남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바이올런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가 오면은 옷을 다 벗겨서 멍자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어린아이들을 진료 보는 데 있어서 막 다 옷을 벗기면은 여러 뭐 변태 의사니 뭐 해가지고 SNS가 뜨거워지겠죠. 예,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여하튼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가 항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지금 이제 횡격막 탈장에서만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뭐 여자아이는 성폭행,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뭐 경막하 출혈 왜냐하면 이제 뭐 가정 폭력이 심해지면 뭐 머리를 막 때리다 보면 이제
경막하, 외상성 경막하 출혈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과거 2년 전에 고 백남기 농민이 이제 돌아가셨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당시에 이제 뭐 백모 교수는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뭐 신장 질환에 의한 뭐 자연사로 해서 경막하 출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찰청에서 과잉 진압한 부분을 공권력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유족들의 항의와 여러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의사협회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에 의해서 다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사인으로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아니 저기 외상성 횡격막 탈장, 이건 어떤 가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 당국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그 가해자를 찾아내서 이런 아이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 게 더 급선무겠죠. 마치 지금 이제 사건을 보면은 의사들이 마치 아이에게 외상을 가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또 가슴에는 혈흔이 있다고 한 거 보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정상적인 횡격막 탈장은 제가 내시경 이게 한 10가지 이상을 봤는데 뭐 혈융 같은 것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혈융이 왔다는 것은 결국에 뭐 어떤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상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표현을 못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면은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했을 것이고, 또 뭐 어저께 보석 신청에 의해서 뭐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렇게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지금 형사가 재판까지 가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내일 의사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모여가지고 총궐기 대회를 갖게 되는 그런 혼란까지 야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 대한 문진, 즉 외상에 대한 히스토리,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뭐 의료계 현장이라든가 이 보호자분들, 뭐 또 기타 경찰 사법 당국 다 해서 이런 사건을 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외상이면은 그 가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층 분석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닥터캐스트 2018년 11월 10일 의료 뉴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